연구들을 보면 그 환자 요인을 비슷하게 맞춰도 치과 의사마다 특정 시술을 얼마나 자주 권하는지, 또 비용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지, 심지어는 같은 치아를 보고도 진단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꽤 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 치과를 다녀봤는데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치료 계획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곳은 지켜보자, 어떤 곳은 당장 치료해야 된다. 이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혼란스럽고 때로는 이거 과잉진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왜 같은 환자의 같은 증상인데도 치과 의사마다 다른 진단과 또 다른 치료 계획을 내놓는지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 문헌 연구와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이것은 단순히 치과 의사의 윤리 문제가 아닌 좀 더 복잡한 심리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과 치료 계획이라는 게 1 더하기 1처럼 딱 답이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과학적 근거도 있고 또 치과 의사의 경험이나 판단, 기술 수준, 그리고 진료 시스템의 영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분의 가치관이나 경제적 상황 같은 게 다 얽혀있는 좀 복잡한 과정이죠. 오늘 목표는 이런 복잡한 이유를 좀 이해함으로써 여러분께서 치과 진료를 받으실 때 좀 더 현명하게 소통하고 결국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한 5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치과 의사 개인의 특성,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진 어떤 인지 과정의 영향, 또 진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요인,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바로 환자 본인의 역할입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맞는 소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임상 경험은 분명 중요하죠. 근데 때로는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늘어남이 생기지만 또 자신만의 방식이 이렇게 딱 고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연구들을 보면 그 환자 요인을 비슷하게 맞춰도 치과 의사마다 특정 시술을 얼마나 자주 권하는지, 또 비용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지, 심지어는 같은 치아를 보고도 진단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꽤 흔하다고 합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특히 좀 애매한 경우에요. 한 연구에 따르면 경험 많은 의사들이 오히려 미세한 초기 단계의 충치를 놓칠 가능성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없는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 이것을 특이도라고 하는데 그건 높아지지만 질병이 있는 초기 상태를 잡아내는 민감도는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수많은 사례를 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선, 그러니까 진단 역치라고 하는데요. 그게 높아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의 어떤 대규모 연구를 보면 아주 미미한 초기 충치의 경우엔 의사마다 진단 차이가 약 15%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명확한 충치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2%로 확 줄었습니다. 진단이 애매할수록 의사 개인의 경험과 판단 기준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죠. 또 언제 교육받았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이랑 지금이랑 치의학 철학이 좀 다르니까요. 과거에는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부위까지 미리 좀 넓게 제거하고 떼우는 방식,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소위 예방을 위한 학대, 이런 개념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최대한 치아를 보존하는 그 최소 침습 개념이 중요해졌거든요. 초기 병변은 재광활을 유도하거나 지켜보는 등 예방적인 접근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전 방식으로 교육받은 치과 의사들과 최근 원칙을 배운 치과 의사들은 같은 의심스러운 홈을 보고도 전혀 다른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즉시 충전할 거냐, 아니면 관찰이나 실란트를 할 거냐, 혹은 충전을 한다면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것이 다르단 말이죠. 근거 중심 치의학, Evidence Based Dentistry라는 것도 등장합니다. EBD, 최신 연구 결과랑 환자의 상태 또 의사의 경험 그리고 환자의 선호를 모두 통합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려는 그런 접근법입니다. 이제는 치과 임상교육의 표준이긴 한데 실제 필드에서 이것이 얼마나 깊게 적용되는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BD에 좀 익숙한 치과 의사는 최신 연구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의존하는 치과 의사가 생각하지 못했던 치료법, 예를 들어 특정 충치에 불화, 은 재질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걸 제안할 수도 있죠.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졸업하고 나서도 필수적으로 매년 보수 교육을 받는데 그건 차이를 줄이는 데 별 효과가 없나? 하는 질문이요. 자, 물론 새 지식을 배우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보수 교육이 실제 진료 패턴을 바꾸거나 의사 간의 차이를 줄이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도 당장 장비 도입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익숙한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 같은 것이 그런 현실적인 장벽이 있거든요.
때로는 이 새로운 기술 도입 자체가 또 다른 편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런 치과 의사들도 결국 사람이니까 이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치과 치료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지 평양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치과 치료라는 게 늘 불확실하고 또 시간은 촉박하고 정보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잖아요. 이때 우리 뇌는 효율성을 위해 휴리스틱이라는 일종의 정신적 지름길을 사용하는데 이게 종종 인지 편향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인간 사고의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흔히 말하는 직관 아시죠? 빠른 판단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 사고는 시스템 1 빠르고 직관적이고 자동적인 사고, 그리고 시스템 2 느리고 분석적이고 의식적인 사고, 이렇게 나누는데요. 바쁜 진료실에서는 대부분의 미세한 결정들이 시스템 1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빠른 판단과 지름길에 의존하는 게 편향의 주된 원인이 되죠. 자, 그럼 실제 치과 진료에서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편향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첫 번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자기가 처음 세운 가설이나 믿음에 맞는 정보만 찾으려는 경향이죠. 예를 들어서 이 치아 금이 간 것 같은데 라고 딱 생각을 하면 그 금이 갔다는 증거만 눈에 들어오고 다른 가능성은 좀 간과하기 쉽습니다. 또 어떤 치료법을 선호하면 그 치료법이 좋다는 정보만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처음에 들은 정보에 너무 얽매이는 경우도 있죠. 비용 얘기 같은 거. 그걸 기준점 편향 혹은 앵커링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환자분이 처음에 비용 때문에 치과 오기가 꺼려서 그동안 관리를 못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딱 꽂혀서 혹은 무의식적으로 저비용 옵션 위주로만 설명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환자는 다른 최선의 치료, 더 나은 옵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죠. 그리고 치과 의사가 최근에 겪었던 일이 다음 환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이걸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보에 의존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 임플란트를 시술을 했는데 이게 실패했던 경험이 생생한 치과 의사라면 다음에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임플란트가 정말 딱 맞는 경우라도 왠지 좀 추천하기 꺼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 아주 드문 질환을 진단한 직후라면 다음 환자의 좀 애매한 증상에서도 그 드문 질환을 먼저 의심하게 될 수 있어요. 가령 최근에 특이한 바이러스 합병증 때문에 신경통이 생겨서 치아가 아픈 환자를 보고 나서 다음에 또 다른 환자를 봤을 때 또 바이러스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케이스는 충치처럼 치수염이 생겨서 아픈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희박한 경우인데도 최근 경험에 따라서 다른 진단을 하려는 경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뇌의 이런 자동 반응들이 의도치 않게 진단과 치료 계획을 특정 방향으로 좀 기울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편향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아쉽게도 완전히 없애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치과 의사들이 내가 이런 편향에 빠질 수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을 내릴 때 의식적으로 생각의 속도를 좀 늦추고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내가 틀렸다면 그 이유는 뭘까? 하고 대안을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거나 동료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이게 바쁜 현실에서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어떤 시스템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치과의사 개인의 판단 외에 진료가 이루어지는 환경, 그러니까 보험 제도라든지 운영 방식 같은 시스템적인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보험은 치료의 종류와 범위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가장 일반적인 행별 수가제는 시술 하나하나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라서 아무래도 더 많은, 더 복잡한 시술을 하려는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런 보상 시스템이 예방보다는 시술 건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반면에 최근에 논의되는 가치 기반 진료, 밸류 베이스드 케어는 시술 양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 결과에 따라서 보상하는 방식이라 충전보다는 교소도포나 예방교육 같은 보존적인 접근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지만 시스템적인 문제라서 한국 내에선 이것 때문에 다른 치료 계획이 생기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 외국에 나가면 또 전혀 다른 계획이 생기기도 하죠. 이 부분은 전에 해외와 한국의 진료 차이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보험 종류 자체도 영향을 줍니다. 국민건강보험하고 치아보험인이 하는 사보험하고요. 특히 사보험은 연간 한도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 계획이 중간에 바뀌거나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연구를 보면 공공보험 환자들이 신경치료를 더 많이 받았지만 결과는 좀 더 나빴고 민간보험 환자들은 신경치료 전문의 진료받은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이게 낮은 수가 때문에
일반의 선생님들이 좀 더 어려운 시술까지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시사하죠. 반대로 보험 때문에 일반의의 실력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웬만한 치과 의사들이 시술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 되는 대중적인 치료라서 거의 모든 치과 선생님들이 아주 능숙하게 잘들 하시죠. 그리고 요즘은 소규모 개인 치과 말고 DSO라는 치과 지원 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형 치과로 진료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요. 여기서 DSO는 여러 치과의 행정이나 마케팅 같은 비임상 업무를 관리해주는 회사입니다. 치과 의사는 진료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DSO 같은 데서 오는 압박과 만나면 더 증폭될 수도 있지요. 가령 소속 치과 의사에게 월별 크라운 개수 같은 생산성 목표가 주어진다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크라운을 권유하려는 압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확증 편향이나 기준점 편향 같은 게 이런 압박과 결합되면 환자에게 최선이 아닌 그런 치료 계획으로 이루어질 위험성이 커집니다. 물론 모든 대형 병원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구조적으로 그런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개인 병원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환자 관계나 평판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더 보존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는 지역도 영향을 미칩니다. 안타깝게도 비용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른 어떤 의료 서비스보다 치과에서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임상적으로는 최선이라도 비용 부담 때문에 틀니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동일한 상태라도 환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아플 때만 치과를 가다 보니 이미 상태가 심각해진 경우가 많아요. 정기 검진을 받았다면 간단히 해결했을 문제를 결국 발치나 큰 치료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 부분은